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까 배운 것 중에서 가산세요. 하여튼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인데, 취득세, 가산세, 자, 신고납부 불성실했다.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되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씩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되고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최대 지방세요. 미납부, 미달 납부한 세액 몇 프로까지 적용될 수 있다? 75% 한도 내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등록면허세는 그러니까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는데 산출세액이 80%예요. 취득세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출세액 몇 프로? 80%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은 이제 뒤에서 또 배울 거고. 근데 등록면허세는 일반 가산세는 취득세랑 똑같은데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만징수세니까 그 가산세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가산금만 적용된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는 이미 신고불성실 가산세요. 이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본세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안 하면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당연히 신고납부 안 했겠죠? 그렇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신고납부 했는데 부가세만 안 냈을 리는 신고 안 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이미 본세에서 신고불성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했으니까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농특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 신고납부할 때 납부불성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자, 그렇지만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 그 다음에 고일 드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과가세 하니까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의소를 통해 증세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하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는데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고 논리구조상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 예정신고납부든 확정신고납부든 신고불성가산세는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역시 0.025%씩 1,000만 분의 25 납부불성가산세 적용되고요. 예정신고납부에 관련해서 가산세가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산금은 하여튼 고의소득 기준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세액이 몇 프로? 3% 깔아놓고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0.75%씩 중가산금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60개월까지 중가산금 적용된다. 일반 가산금에 더해지는 가산금, 중가산금 이런 거예요. 가산금은 조세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것들. 자, 중가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지방세는 30만 원, 국세는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상금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공구본 테마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별표의 2개인데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기초과정부터 배운 게 이거. 납세의무 성립 보면 납세의무는 결론적으로 추상적으로 납세의무를 성립한다. 그죠?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납세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뒤바뀌면 안 되고요. 성립 같은 거 보면 취득세로 예를 들었었죠?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자, 매매 같은 거 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잔금을 치름과 동시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으니까 자, 잔금 치렀을 때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잖아요. 그 취득한 때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이제 생깁니다. 근데 왜 추상적이냐 그러면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죠. 그래서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떠올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납세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냐. 이걸 떠올려야 돼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 자,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금방 배웠어요.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세금 계산해? 납세의무자가. 근데 자기 골방에서 세금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 나와서 세금 계산했다가 찍고 아무도 모르니까 자, 취득세 같은 세금들은 신고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데 계산된 세금을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게 되면 이제 신고하는 때 구체적으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납세의무가 어떻게 한다? 확정이 됩니다. 신고하는 때. 그리고
그리고 이제 소멸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납세 의무는 어떻게 한다?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로도 예를 들었어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과세 기준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자가 재산세 납부할 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하는데 재산세 같은 세금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1년 44초를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재산세, 친구, 항상 같이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같은 이런 애들은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 얘들은 다 이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다음 중 납세무 성립시기 같은 것끼리 짝져진 거 골라봐라. 어느 애들 골라야 돼? 얘네들.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고 납세무 성립시기 똑같습니다. 주민세 일부가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데 주민세 제3분과 주민세 균등분 얘네들은 자, 균등분이 올해 개정이 됐죠? 그래서 작년에는 8월 1일이었다가 과세 기준일이 올해 똑같이 통일했습니다. 제3분하고 똑같이. 언제? 7월 1일.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납세무 성립시기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제3분 주민세 7월 1일 요거 옳은 거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맨날에 비교해서 제가 알려드렸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래서 제3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얘 언제다? 7월 1일. 재산세들하고 다르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옛날에 또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요? 제3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 X입니다. 얘는 언제예요? 7월 1일이니까. 다르다는 거 비교했었습니다. 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가 누가 되는지 판단합니다. 지금 과세 기준일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납부할 무가 생기는데 왜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하느냐? 아직 세금계산 안 했잖아요. 재산세는 납세무 확정. 누가 세금계산합니까? 보통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과세권자, 과세관청에서 세금계산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세금계산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써요? 결정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는 고치는 걸 경정이라고. 자, 재산세 같은 보통징수하는 세금은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세금계산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확정된 납세무는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하고요. 그럴 때 시험에서 납세무 확정은 이제 성립은 각 세목별로 성립 시기가 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주요 세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 되고. 자, 확정은 하여튼 누가 세금계산하는 건데 취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요?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봐요. 그러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애들 등등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국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고 아까 징수방법을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자, 시험에서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그런 지방세는 국세는 물어봅니다. 원칙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겁니까? 재산세, 친구, 같이 나오는 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 자, 자동차세나 주민세도 거기서 날라오니까 그런 애들도 물론 결정한 때 확정되지만 꼭 기억할 건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이런 애들은 결정한 때 확정된다. 그 다음에 국세에서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과세한 얘네들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09번 테마에서 성립, 확정, 소멸해서 납세무 성립식입니다.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물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뭐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이러면 틀리죠? 서독 들어가면 취득하는 때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 아닙니다. 등기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 사족 들어가면 안 되고. 자, 취득하는 때.
등록하는 때. 때 그러니까 자꾸 때 그러니까 때요. 떼돈 버는 분도 계시죠? 예? 목욕탕에 가면 있잖아요. 떼돈 버시는 분들. 근데 그래도 웃는 거 보니까 역시 믿음이 신실하고 이런 아재 개그 했는데도 그죠? 그래도 웃는 사람도 있다는 거는 역시 믿음이 신실하구만. 자, 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6월 1일에 납세금 성립하고, 또 13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특정자원부는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뭐 수력발전하거나 원자력 발전하거나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하거나, 또 뭐 지하 광물을 채광하거나 지하수를 채수 퍼올리거나 뭐 그런 때 납세금 성립하는데, 특정자원부는 중요하지 않고 특정부동산분이 재산세 친구, 과세 기준일 언제? 6월 1일에 납세금 성립하고,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종부세도 역시 똑같습니다. 얘네들 납세무 성립식이 같은 것끼리 짝져준 걸 골라라면 얘네들 고르셔야죠.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지금 종부세까지는 꼭 기억하시고, 지방소비세는 참고입니다. 부가세 꼽살이 껴서 받는 세금이니까 납세무 성립시기도 부가세 꼽살이 끼고요. 주민세 제3분과 균등분 올해 똑같아졌죠? 과세 기준이 언제? 7월 1일 날 납세무 성립합니다. 제3분 주민세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부과하는데, 아까 면세점에서 사업소의 면적 몇 제곱미터 이하 과세자 한다? 330 제곱미터 이하 과세지 않고. 균등분 주민세에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 여러분 개인 균등분은 여러분이 매년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대주,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어도 세대주한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 과세 기준 언제다? 7월 1일이요. 작년에 8월 1일이었다고 바뀌었습니다. 종업원부는 참고고요. 소득세. 자, 법인세, 부가세 같은 이 국세 3인방 세금들은 얘네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죠. 그래서 과세 기간이 있고,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얘네들 납세무 수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소득세 같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 됐을 때 12월 31일이 되면 1월 1일부터의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니까 이때 비로소 세금을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이 세금 계산할 수 있게 되는 12월 31일 날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 안 했으니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는 소득을 얻은 때다, 소득을 지급하는 때다, 소득이 발생한 때다, 또 양도하는 때다. 맞고셔요.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고, 단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이에요. 양도세 예정신고납부하고 비슷하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예정신고납부 했잖아요. 양도세 그거 비슷해요. 자,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냥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더 예외가 있지만 뭐 그 예외가 작년 시험 지문에도 나오기도 했지만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상속 개시하는 때, 상속 등기하는 때가 아니라 피상속인 돌아가시면서 역사 시작되고, 증여세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시했을 때 정도는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나 지방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 이런 것들 눈에 한 번에 읽고 지나갑니다.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고요.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납세금 성립 시기 같은 것도 본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금 성립하는 때, 농특세 본세에 납세금 성립하는 때,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취득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금 성립한다는 거고,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납세금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도 지문에 나왔었어요. 정답은 쉬웠지만.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애들은 소득세나 법인세 받을 때 소득세나 법인세를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10분의 1세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금 성립하는 때요. 그 다음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같은 거 원천 징수하면서 납세금 성립합니다.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절 보셔야죠, 여러분들. 수시부가는 사유가 발생한 때예요. 수시부가는 때 아니라고 그랬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고 30일 경과하는 때 아니고 절 보셔야 되는데, 뒷동네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는 때 지방세 국세 납세금 성립합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올해 편하게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하시고,
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납세무 확정 시기 보겠습니다.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뭘 기억하라고요? 누가 세금 계산하냐.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세 총론은 뭐 항상 재미가 없어요. 강의하는 저도 조세 총론은 재미가 없어요. 아, 진짜예요. 아, 조세 총론은 뭐 재미가 없어요. 강론을 좀 들어가야지 뭔가 좀 실생활 관련도 관련이 있고 좀 뭐 이러면서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관심 있지만 내가 집을 하나 산다면 뭐 이렇게 하면서 누가 집을 샀는데 하면서 생각 좀 해보고 그러면서 뭔가 하잖아요. 뭐 양도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아유, 이거 조세 총론은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막 그런 거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강의하는 저도 조세 총론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수험생은 재미가 있든 없든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맞춰야지. 그렇잖아도 요새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한데요. 그죠? 2차가 뭐 어렵긴 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야죠. 하여튼 납세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항상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떠올리시면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누가 납세무를 확정해요? 납세무자가. 어느 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냐? 과세준과 세금 과세관청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다음 중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준과 세금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국세 어떤 거냐 하는 건데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지방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국세에서는 신고 납세하는 국세, 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뭐, 자,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자, 하이라이트 표시 다 해놨고요. 중요한 것들. 보통징수나 정부부가세는 세금은 누가 납세무를 확정합니까? 과세주체가, 과세관청에서 세무공무원이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래서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재산세. 지역자원, 친구! 따라 나와야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등.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 등등. 국세에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이런 애들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징수 방법 분명히 외우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연결해서. 자동확정은 중요하잖아요. 자동확정은 그냥 참고예요. 보세요. 넘기지 말고 13페이지 맨 보니까 자동확정이라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그러니까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특별한 절차 없이 법률상 그 세액이 확정되는데요. 넘겨서 보시면요. 14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6번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사업주가 근소득세는 납세무자는 근로자인데 징수에 편의가 있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면서 자, 근로소득세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자, 이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약 10분의 1 세율로 해가지고 지방소득세 계산되니까 보세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자동 계산이에요. 소득세 1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분의 1이니까 얼마? 10,000원 자동 계산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함께 징수해서 요거 세무서에 냅니다. 자, 그럴 때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지방세를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을 특별징수. 국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에 납부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래? 원천징수. 그랬잖아요, 아까. 자, 그럴 때 보세요. 이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는 때 얘도 납세무 성립하고 자, 소득세 10만 원이면요. 그냥 지방소득세는 이 세액 납세무 확정이요. 신고하는 절차나 결정하는 절차에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자, 소득세 10만 원 계산되면 바로 그냥 지방소득세는 자, 신고하고 결정하는 절차 없이 바로 세액이 얼마요? 10,000원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 확정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이런 게 자동 확정이고 또 인지세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인지세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참고 들어보세요.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는데 인지세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기재금액에 따라서 인지세액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소유권 이전 문서인데 예를 들어서 기재금액이 예를 들자면 5억이다. 그러면 인지세액 제가 다 까먹어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요. 인지세액 얼마인지. 근데 몰라도 돼요. 시험과 관계없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그러면 보세요.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면서 신고나 결정에 의해서 세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얼마? 10,000원.
이런 것을 자동확정들임수라고 합니다. 시험에서 이걸 바꾼다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된다.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된다 그러면 틀려요. 지방소득세 같은 세금은 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무 성립하면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얼마? 10,000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걸 자동확정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 소멸입니다. 추상조 성립하고 구체로 확정된 납세무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 사유가 28회 시험 때 나왔죠.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거 골라보라고 그랬는데 자, 편하게 봅니다. 또 안 나오겠죠.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한 줄 나올 수는 있지만 납부, 충당은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충당은 국세지방세 환급금과 그 다음에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할 때 그래서 저희 부모님 댁에 세금을 대신 내주는 효자 아들이요. 자, 저희 부모님 댁에 안내문이 날라왔는데 30원의 세금을 낼 게 있는데 환급받을 게 있는데 3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게 있는데 이번에 낼 세금 중에서 30원만큼을 세금에 충당했다 이런 안내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자, 환급금 30원이요. 이거 환급 절차에서 돌려받고 또 내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돌려받을 것과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합니다. 그러면 상계 처리해주는 30원만큼은 세금에 충당되어졌다고 세금에 충당되어진 만큼 납세물은 어떻게 합니까?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30원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충당한 세금에 충당되어진 만큼 납세물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말뜻만 알고 소멸 사유라는 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가권의 취소요. 취소는 소급표가 있죠. 세금 부과를 취소해. 그러면 처음 세금 부과했을 때로 소급해서 효력이 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소멸은 납세무 소멸 사유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요. 세금 부과 제척기간 있잖아요. 제척기간 만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놨다고 그랬어요.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을 정해놨는데 그거 안 정해놓으면 30년 전, 40년 전에 내가 세금 안 낸 거 있다고 세금 내라고 하고 또 덜 낸 게 있다고 이번에 더 내라고 하면서 가산세 폭탄 안겨가지고 세금 내라고 하면 난 생각도 안 나고 증거자료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놨는데 그 법정기간이 만료하면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요. 국가나 자체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금 부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 그래서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보충 내용 보니까 소멸 사유 아닌 것들, 법인의 합병이요. A법인이 세금 낼 게 있는데 B법인하고 합병했다고 A법인의 세금 납부하는 거 소멸한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 하나도 안 내겠네, 다들. 그죠? 그 다음에 부가 철회요. 고지서를 보냈는데 주소가, 영업소가 불분명해서 고지서가 도달이 안 돼. 그럼 고지서 보냈던 거 철회, 걷어들였다가 다시 주소, 영업소 확인해서 고지서를 보내니까 자, 부가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사망, 죽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세금 낼 게 있는데 안 내고 죽으면 그 납부할 문은 누구한테로? 상속인에게로 승계되니까. 자, 이렇게 소멸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법인의 합병, 부가 철회, 그 다음에 납세자 사망, 이런 것들은 소멸사유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가권의 제척기간 봅니다. 의의는 읽어보면 하여튼 세금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 정해놨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런 얘기고. 세 번째 줄 봅니다. 그 기간의 진행 중에 정지나 중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척기간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조속히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한 거니까 중간에 중단하고 정지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 그냥 무조건 진행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지나 중단이 없다. 국세 제척기간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세, 소득세, 종부세 등등, 법인세, 부가세 등등 대부분의 국세는 사기쳤다. 몇 년이요? 10년이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쓰고서 제가 교수님 다운계약서 썼는데요. 한 4년 정도 됐어요. 조금 넘었어요. 4년 좀 넘었는데 뭐 별일 없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몇 년 동안 별일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10년 동안 발 뻗고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10년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 무신고는 몇 년? 7년이요. 기타 몇 년이요? 5년. 이렇게 해서 높이로 외워야 한다고 그랬죠? 절 보세요.
양도속세 등등 일반 국세는 제척기간이 10년, 7년, 5년입니다.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 이렇게 10년, 7년, 5년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입을 열면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에 따른 소득세요.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 양도세는 증여세 규정을 따라가서 똑같아요. 얘네들은 기간이 깁니다. 사기쳤다 몇 년?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외우냐? 15년, 15년, 10년. 이렇게 외웁니다. 상속세, 증여세, 부담부 증여시 소득세요.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기간은 사기쳤다 몇 년입니까? 똑같아요. 몇 년? 10년입니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했을 때 역시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다만 다음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 신고기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번을 읽어보면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서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기간 내에 니은번 부동산 실명법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디귿번 타인 명의로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했지만 해당 주식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돼서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신고하지 않거나 아유 이걸 일일이 어떻게 기억해. 잘 보세요. 자, 무신고,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세 7년인데 다만 어떤 사항과 뭐라고 나오고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이고 10년입니다. 그냥 법정 신고기한 내 취득세를 그냥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7년이에요. 근데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했다 이러면 몇 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무신고는 7년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10년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몇 년? 5년. 그래서 지방세도 10년, 7년, 5년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제척기간. 그 다음에 15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징수권 소멸시효입니다. 의의를 보니까요 여러분 일정한 권리에 대해서 권리자가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 소멸시킨 제도입니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기간이요. 지방세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부터 몇 년이요? 5년입니다.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인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몇 년? 10년에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세요. 금방 제가 이거 전교 수업할 때 계속 물어봤었는데 우리 앞선 강의에서 그 기초 이론, 기본 이론 이런 거 할 때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5억 원 이상의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이다? 5년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세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몇 년이다? 5년. 국세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별하시고 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는 제척경우와 달리 중단과 정지도가 있어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 민법 총칙에 배운 것과 비슷합니다. 납세 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 청구, 압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효가 중단합니다. 이 중단은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단은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중단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년의 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단 사유가 발생한다. 압류,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이렇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 이전 거 없어지고 처음부터 시효는 어떻게 한다? 다시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해요. 그래서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시효가 새로이 진행합니다. 새로이 진행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진행한다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중단은요. 자, 그래서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시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정지 사유 봅니다. 분납기간, 달달 외울 건 아니고요. 눈으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징수의 기간, 사행의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 기간, 연부연납 기간,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 기간,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은 요 기간만 정지해요. 보세요. 만약에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요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정지 기간만 정지합니다. 정지 기간만 정지했다가 이어서 시효 진행합니다. 그래서 2년 더 채우면 5년 소멸시효 완성 이런 식으로 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중단은
처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고 정지는 그 기간만 정지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중단 사유를 조금 눈여겨보시면 돼요. 세금 내나 액션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같은 이런 게 있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한다? 중단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봅니다. 어떤 수강생들이 이거 많이 물어봐요. 그 수강생들이 이 얘기를 또 안 하면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때 제척기간 적용하고 어떤 때 소멸시효 적용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러분요,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 적용받고요.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들은 과세권자가 세금을 나한테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는 이런 거니까 소멸시효는 주로 보통징수나 정부과세하는 세금 있죠? 고지서를 통해 징수하는 세금, 재산세나 종부세나 이런 애들은 뭘 적용받고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세금들은 원칙 뭘 적용받고 소멸시효. 자, 그 다음에 또 신고 납부하는 양도세나 취득세나 등록물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뭘 적용받고 제척기간 적용받아요. 그래서 재산세 같은 애들이요. 제가 건물을 신축했는데 건물을 지었어요.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5월 달에 건물 완공됐어요. 건축 허가 받아 지어가지고 완공 다 됐어요. 준공이 되는데 그랬는데 그 해 나한테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재산세를 과세권자가 부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세는 내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아니잖아. 나한테 세금 부과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한 것도 아니고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과세권자가 알아서 내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그해 당연도에 재산세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해 그냥 지나갔어.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재산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그 전년도에 6월 1일 이전에 완공이 됐으니까 나한테 그해 연도 재산세를 부과했어야 되는데 부과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나가? 5년이 지나가면 시효가 완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이런 거예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내가 취득세나 등록물세나 소득세요. 내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요. 신고했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것을 과세권자가 모르고, 자, 내가 땅 계약서나 업 계약서 썼을 때 그걸 모르고 10년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그냥 신고하지 않았는데 신고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7년이 지나거나 뭐 등등 이런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돼서 그 기간이 말려면 나중에 뒤늦게 알았어. 야, 너 옛날에 저 세금 안 낸 거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보세요. 양도소득세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수강생분이 교수님 그러면 자, 소멸시효 뭐 5년 뭐 제각기간 10년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그러면 요 기간만 버티고 세금 안 내는 제가 양도세를 요번에 뭘 부동산을 양도해야 되는데요. 장부상으로는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제가 이게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옛날에 그 업계약서 쓰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요번에 세금 내면 억울해요. 그래서 저 요번에 세금 안 내려고 해요. 그래서 내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 남편 명의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요거 팔면서 나중에 이제 아직 안 파는 거죠. 이제 팔면서 양도세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양도세를 내가 신고기한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과세당국에서 모르고 7년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뭐 땅 계약서, 업 계약서 쓴 거 아니면 그냥 뭐 신고하지 않았을 때 7년이 지나가야 되는데 과세권자가 알게 되죠. 당연히 요즘 같은 세상에 당연히 알아요. 그래가지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와요. 가산세 합해가지고 이제 세금 내라고. 그러면 이제 그 가산세가 그 고지서 날라오면 납세 고지 또는 독촉장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소멸시효 적용을 받아요. 고지서가 날라오면 가산세 가지고. 그러면 고지서 딱 날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소멸시효 적용되는데 5년 지날 때쯤 되면 있잖아요. 5년 지날 때쯤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면 까먹기도 하지만 컴퓨터가요. 자동으로 또 걸러내가지고 또 고지서를 발송해요. 독촉장 보내요. 세금 내라고. 독촉장 보내요. 그래가지고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 중단. 그래가지고 중단하니까 독촉장 날라면 중단이잖아요. 독촉은. 그래가지고 다시 5년 지내가지고 끝날 때쯤 되면 또 독촉장 날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금을 내가 안 낸 것을 모르고 10년, 7년, 5년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과세당국에서 나한테 재산세 같은 거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않고 5년이 지나가거나 그랬을 때 세금을 그냥 시효가 의미가 있는 거지. 과세당국에서 알아가지고 나한테 세금 내라고 독촉장 보내기 시작했을 때는 알았을 때는 이런 게 그냥 버틴다고 없어지는 거다 안 주는 거다?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요. 죽어도 안 없어져요. 죽어도 상속인에게로 승계되기 때문에 죽어도 안 없어져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은 끝까지 따라붙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부수강생 나 끝까지 버티려고요.
자, 그래서 알아도요, 알아서 고지서 날라와도요, 독촉상 날라와도 끝까지 버티려고요. 그렇게 할 수 있긴 있어요. 재산 다 빼돌려 놓고. 근데 세무당국에서는 또 이래요. 세무당국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보세요. 명의를 요거 팔기 전에 자기 명의로 됐던 걸 남편 명의로 바꿔놨잖아요. 과상국에서는 사행위가 있다고 봐가지고 사행위 취소의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맞네, 이 사람 이거 세금 안 내려고 그냥 재산 미리 빼돌려놨구만. 만약에 사행위 그 취소 소송에서 만약에 관할 세무서에서 승소하잖아요. 그러면 명의 갔던 거, 남편 명의로 갔던 거 다시 갖다 놓고서 압류해서 가져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하여튼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고액 체납자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명의 재산 하나도 안 해놓고 다 자기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사업하다가 고의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고의 폐업해버리고, 세금 여태까지 거기 쌓여있는 거, 법인에 쌓여있고 자기 개인에 쌓여있는 거 고의 부돈에서 내버리고 그냥 다 빼돌려놓고 그 전에. 그리고서 납외죄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겠죠.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없어가지고 뭐 못 내는 것 같은 모르겠지만 있으면서도 말이야, 사람들 비양심적으로 그러면서 우리 사회와 국가에 기여는 하지 못할 망정, 그러면서 세금도 안 내면서 뭐죠?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 사회적인 행정 서비스 이런 거는 다 혜택 받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 그러니까 대충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몰랐을 때가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제척기간 원칙 적용되고, 자, 재산세, 종부세 같은 애들은 고의서를 통해서 징수하는 세금은 소멸시효고. 알았죠, 여러분들? 요거. 하여튼, 제척기간, 소멸시효 기간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중단 사유 같은 거 눈여겨봐놓고요. 아셨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10번 테마,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이요. 이거 작년에는 별표시 2개도 했다가 3개도 했다가 했던 건데, 10번은. 올해는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독립한 문제로, 올해는 10번은 별표시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번 정도는 보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아이고,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뭐 무슨 모의고사 볼 때 모르는 거 계속 나오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실전에 종합 문제 한 문제 또 나왔지만 또 다음에 종합 문제로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셔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제대로.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조합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자, 여러분요, 체납자가 세금을 안 내고 버텨요. 그럼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나 경매에 넘겨가지고 매각대금에서 누가 우선해서 가져갈 거냐는 얘기인데, 세금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어떻게 한다? 담보가 없이도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자, 징수 순서가 우선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물론 이제 우리가 중개사들이 그 세금 완납 증명서 같은 거 요구해가지고 매수자한테 그거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매도인이 세금 다 냈다 이런 거 막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또 잘해야 돼요. 또 어떤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세금 완납 증명서 띄워가지고 없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세금의 어떤 법정 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앞서가지고 나중에 졸지에 그냥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국세, 지방세, 가산금, 체납촌비. 체납촌비라는 것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한 데 소요된 비용인데,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에 징수합니다. 징수 순서. 얘들 사이에서 징수 순서가 시험 지문에 몇 년 전에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체납촌비가 1등이에요, 얘네들 사이에서. 뒷박스에 있잖아요, 징수 순서. 2등이 지방세나 국세입니다. 국세라고 해서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건 아니고 동순이에요, 국세, 지방세.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뭐라고요? 가산금입니다. 옛날에는 체납촌비 1등, 2등이 가산금, 3등이 지방세였다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세 채권사의 우선권 있죠? 작년에 요게 정답집 나왔어요.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 요약집 요거 작년에 있던 거 요 부분 요거 그대로잖아요. 작년에 있던 거 그대로인데, 작년에 요거 시험에 정답집으로 나왔어요.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이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알고 있는지. 먼저 소재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담보된 조세가 1등이에요.
2등이 압류한 조세입니다.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입니다. 어떤 게 집행하기 좋은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담보자본한 조세가 1등이에요.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 순서입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는 이제 압류한 조세가 담보된 조세보다 우선한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예. 압류한 조세는 담보된 조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국세 및 지방세 우선권의 예외입니다. 직접 경비의 우선이요. 공익비용의 우선이요.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존비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자, 그래서요. 우선한다.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이잖아요. 채권자 모두를 위한 비용이에요. 뭐가 매각이 돼야지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 이걸 흔히 공익비용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우선합니다. 이게 최고 우선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선집행,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가산금과 체납존비가 우선합니다. 일반 국세 같은 것보다. 주의 봅니다. 이 규정은 지방세나 공과금 자체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먼저 집행 치고 들어간 지방세나 공과금에 붙어있는 가산금과 체납손비가 국세보다 우선한다는 것이고, 양가로 2번 피담보채권의 우선입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었지만 법정기일 전에요. 법정기일이라는 게 뭐냐면 자,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법정기일 T박스 맨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제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신고일이 법정기일이고,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은 납세 고지서 발송일이요. 도달일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합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질권 등에 의해서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국세, 지방세, 가산금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됩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근데 다만 얘네들도 피담보 채권도, 자,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도 체납손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반대 해석으로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을 때 피담보 채권은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법정기일 후에 설정되면. 그 다음에 16페이지로 갑니다. 16페이지 보니까 지방세의 경우요. 지방세의 경우 봅니다.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 매각에서 그 매각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당해세 제외하고 법정기일 전에 등기나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보증금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확정일자를 갖추면 그 보증금이 국세, 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든 후에 설정됐든 조세채권이 더 우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든 후에 설정되든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 세금들이 있는데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요. 이거를 우리가 흔히 당해세라고 하는데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는 설정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 지방세가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이 당해세 멍신강림한 사람은 교재를 보고 그 재산에 부과된 유세가 어떤 거냐 이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재산세요. 그리고 종부세요. 그리고 특정 재산세 친구 따라 나와야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또 지방교육세,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또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자, 보유하는 재산, 주로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들은 이렇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양가로 3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 배우는 소액 임차보증금이야. 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네? 서울하고 또 수도권하고 수도권 막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선변제 그 임차보증금은 주택이든 상가든 소액 임차보증금은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얘네들도 체납손비보다는 우선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채권의 우선이요. 우선변제 소액임금채권.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은 국세, 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요. 그래서
월 임금이 100만 원씩인데 총 임금 채권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럼 300만 원은 무조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임금 채권 70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자, 임금 채권에 우선해서 일반 임금 채권은 기업권,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보다는 또 우선할 수 없대요. 자,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같은 이렇게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등등 그럴 조세보다 우선할 수 없대요. 니은번 봅니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에 일반 임금 채권도 지방세가 상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됐을 때 일반 임금 채권도 지방세권 상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기억 니은번은 이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일반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은 무조건 우선하는데 국세지방세보다 나머지 기타 임금, 일반 임금 채권은요,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어요. 저당권이나 질권에 담보된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 피담보 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면 바로 덩달아서 같이 우선해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지방세 국세보다 후순이면 얘도 덩달아 후순이에요.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한번 봅니다.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과 지방세의 관계예요. 이걸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왼쪽부터 먼저 봅니다.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질권 등이 설정됐다. 1등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비용 또는 체납순비가 항상 1등. 2등도 딱 정해져 있어요. 소액 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이런 것들은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은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3등 딱 정해져 있어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요.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부세,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상속증여세 같은 당해세들은 항상 어떻게 몇 등이다? 3등. 그 다음에 4등이 이제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으니까 그 피담보채권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또 법정기일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 이런 애들이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따라서 누가 따라다니 피담보채권 따라다니는 누구요? 기타임금채권. 그 다음에 지방세가 상금. 그 다음에 맨 꼴등은 항상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 맨 꼴등이고요. 오른쪽을 봅니다.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1등, 2등, 3등은 딱 정해져 있고 4등 법정기일 후에 설정됐으니까 피담보채권이 세금보다 우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방세가 상금. 5등이 피담보채권. 뒤따라서 누가 나와요? 기타임금채권. 7등 맨 꼴등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입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어떤 순서로 되는지. 그래서 이 정도 대충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17페이지 11번 권리구제. 이것도 13회 시험 때 제가 23회 때 시험에 나온 건데 한번 13회 시험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한번 말씀드렸나요? 13회 시험 때 제가 13회 시험은 벌써 지금 얼마예요 지금? 아이고 제가 13회 시험 그때 강의할 때는 13회 시험 때 강의할 때 처음 강의 이제 시작하고 그럴 때는 아줌마들이 그냥 제가 딱 교단에 서기만 하면 강의는 그때는 지금보다 강의는 한참 못했겠죠? 강의는 지금보다 한참 못했는데 인기는 더 있었어요. 강의는 별로 못했었는데 인기는 더 있었어요. 제가 딱 교단에 쓰면은 아줌마들이 그냥 일단 아저씨들은 뭐라고 해도 아줌마들은 일단 아줌마들이 여러 같이 지지를 해줘가지고 그냥 먹고 들어갔었는데 그때 13회 시험 때 있잖아요. 권리구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분석을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항상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권리구제는 안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권리구제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권리구제는 안 했거든요. 안 생각하고 그때는 왜냐면 상속세 증여세도 우리 시험 범위였었어요. 상속세 증여세도 우리가 15회 시험 추가 시험까지는 상속세 증여세도 우리 시험 범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상속세 증여세도 또 강의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도 일부가 우리 시험 범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니까 생략을 팍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리구제 이런 거는 시간 없으니까 안 했거든요. 안 하고. 그랬는데 제가 시험 보기 한 20일 앞두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선배 교수님한테 요새 뭐 출제위원 이번에 출제자 누가 들어갔대요? 막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면 소문 뭐 도는 거 없어요? 문제 좀 뭐 도는 거 없어요? 막 하면서 막 물어봤더니 좀 요번에 안 나오던 것 중에서 좀 나올 만한 거 있는지 좀 찍어달라고 그랬더니 그 선배 교수님이 한참 뜸들이니 나한테만 알려준다는 식으로 특별히 알려준다는 식으로 올해 권리구제가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시험 20일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20일 정도 남아가지고 마지막 강의 거의 막 끝났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이 났게 제가 학원에 그 자료 권리구제 요약 정리해가지고 요약 만들어가지고 페이퍼 만들어서 학원에다가 급히 막 저 학원대에다 돌려가지고 빨리 수강생들한테 나눠주라고 시험장 가기 전에 보고 가게 해가지고 연락에 돌렸거든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요. 23회 나온 거 나왔으니까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게? 제가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있죠? 내가 얼마나 창피해요. 꼭 보고 가라고 막 나올 것처럼 해가지고 수강생 돌렸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라도 나왔으면 다행인데 그 다음에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절대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은 안 믿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믿어요. 저는 저 자신만 믿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어제 그저께도 제가 월요일 날 서점 가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지금 일부 나온 게 있잖아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싹 다 그 문제집 쭉 훑어보고 저 문제집도 한 권 구입하고 또 장판지 뭐 이런 거 뭐 모의고사 나온 거 이런 것들 쭉 훑어보다가 그 몇 개 또 이제 구입하고 그랬어요. 제 돈 들여서. 그런데 그래서 구입하고 그랬는데 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 봐요. 그런 거 다 보고서 다 녹여가지고 저 특징적인 거나 좋은 것도 다 녹여가지고 문제를 표절한 건 아니고 힌트만 얻는 거지. 이런 거 개정된 것을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문제 출제하는구나. 요즘 이런 식으로 문제 지금 막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쭉 훑어봐가지고 제가 다 이제 녹여가지고 여러분들 9, 10월 마무리 과정 때 또 법령에 여름 되면 제가 법령도 쫙 봐요. 지방세법, 소득세법을 쭉 훑어봐요. 법령을 쭉 법정을 훑어보다 보면 그러면 이제 기출 막 됐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요거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다시 한번 빠진 게 있는지 보고 9, 10월 달에 마무리 반영해가지고 그런 거 다 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항의를 해요. 자, 그런데 요 권리구제요. 요거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절대 나만 믿어요. 그래서 내가 분석해가지고 내가 저기 해가지고 그래서 합니다. 권리구제 보시면 우리가 국가나 자치로부터 조세에 관한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 편하게 한번 보세요. 불복 청구인은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어요. 불복 청구인은 이의신청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뭐 지방세 같으면 시장군수한테. 그 다음에 또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지방세 같으면 심사청구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도 구할 수 있고요. 또 감사원에 심사청구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도 구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권리구제는 기간이 중요한데 권리구제는 청구기간이라든가 기간이 중요한데 이 청구기간은 거기 나와 있다시피 전부 다 며칠로 되어 있어요?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청구는 조세에 관한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날부터 다 며칠 내? 90일 내. 다 90일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90일 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60일, 90일 중구난방이었다가 다 이게 90일 내에 제기하도록 다 바뀌었습니다. 헷갈리지 말고 국민들. 그런데 여러분 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 있잖아요. 이 이의신청은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임의적이라 반드시 제기해야 되느냐, 거쳐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한번 나왔지만 불복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의신청 절차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도 그 끝에 보니까 다 지방세는 90일로 돼 있어요. 근데 국세만 이의신청 받고 나서 그 결정하는 기간이 관할 세무상 등이 결정하는 기간이 며칠로 돼 있어요? 30일이요. 그래서 국세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이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심사청구, 이의신청 다 지방세는 그 결정하는 기간도 청구받고 결정하는 기간도 다 며칠 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90일이요. 다 90일이에요. 지방세는 다 90일이에요. 온통 90일이에요. 자, 그리고 깊게 들어가면 30일, 14일, 60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그때도 시험 출제되기 전에도 한 번 정도 딱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게
예, 청구 기간이 중요한데 60일, 90일 중구난방이었다가 90일로 통일됐으니까 60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60일 나오면 그게 정답이다 그랬는데 어떤 수험생이 그걸 기억해가지고 맞춘 수험생도 있고 그랬는데 원래는 30일이었는데 그걸 60일로 바꿨는데 그 사람은 그게 90일이 원래 90일이었는 줄 알고 60일 나온 거 찍어가지고 맞춘 수험생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어떻게간에 여러분 시험 똑같아요. 기간에서 만약에 권리구제에서 기간이 나왔는데 30회 시험 똑같아요. 60일 나오면요. 일단 60일이 되는 경우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있긴 있지만 시행규칙 들어가면 있긴 있지만 하여튼 60일 나오면 일단 그거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0일 나오면 그거보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찍으시면 됩니다. 60일을 찍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봅니다. 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데 다만 얘들 중복 청구가 안 돼요. 중복 청구 안 돼요. 그러니까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이건 꼭 알아둡니다.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세 권리구제 다 90일이고요. 경구기간, 결정기간 다 90일인데 이 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만 30일이라는 거 동그라미 하시고 지방세 권리구제는 다 며칠이다? 청구기간이나 결정기간이 다 며칠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90일 내. 다 90일이고요. 자, 그래서 60일 나오면 틀리다고 보시고 3번 불복 청구의 중요 법령 보니까 이 신청은 임의적인 불복 제도로서 납세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요.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선택적인 필수 절차이다. 다만 둘 중에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3번 요게 밑줄이죠.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 다 받을 수 없다는 거 밑줄이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이건 시험에 나왔던 건데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 청구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연하지. 만약에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면 압류 들어오면 다 그냥 이의제기해가지고 시간 질질 끌 거 아니에요.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판 청구의 결정 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만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이걸 60일로 바꿔서 나왔는데 90일인 줄 알고 맞춘 수험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60일 나오면 틀리고요. 5번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인이 재등을 입어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을 때는 봐줘야죠. 좀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12번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 별표에 쓰게 합니다. 시험에요.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가 옛날에 지방세법에 있던 게 지금 지방세 기본법으로 들어온 건데 이게 옛날에 지방세법에 있을 때 취득세 문제에서 종합 문제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독립화 문제로 나온 적은 없고요. 근데 지방세 기본법으로 와서 지금 아직 출제는 안 되고 있는데 기한후 신고. 근데 출제는 여태까지 안 됐던 부분이지만 왠지 자꾸 12번 기한후 신고를 볼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왠지 올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지만 올해 또 왠지 나올 것 같고. 자, 기한후 신고. 그래서 기한후 신고 수정 신고를 별표에 3개 하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12번 기한후 신고입니다. 대상자 봅니다. 두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또 기한후 신고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또 있어 보입니다. 대상자 보면 기한후 신고요. 자, 우리가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기한이 지났다. 자, 여기 보세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납세금을 확정해요. 세금계산에서 과세관청에 신고하게 되는데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하루만 신고기한 딱 지나도요. 가산세가 적용되고 과세권자가 다시 세금계산에서 납세 고의소를 발부합니다. 그죠? 근데 고의소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과세권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근데 신고기한 지났지만 뒤늦게라도 신고를 해주면 자 조세포탈 우려 가능성이 낮아지고 세무공무원들 고지서 세금 계산에서 보낼 때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일선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혜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자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게 뭐라고요? 기한후 신고입니다. 옛날 시험에 취득세에서 기한후 신고는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X죠?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정신고를 봅니다.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나 지난번에 잘못 신고했는데 뒤늦게 좌수해서 광명 찾는 게 수정신고고요. 그 다음에
기한후 신고 동그라미 2번 대상자 신고 납부 세목 중에서 납부할 세금자 또는 환급받을 세금자 모두. 그 말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어요. 취득세는 기한후 신고 규정이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기한후 신고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 언제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냐?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신고 납부 기한 지나가지고. 그래서 결정 통지 전까지요. 수송 신고 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 뜨고. 예. 그 다음에 18페이지 봅니다. 신고 납부 절차요.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동시에 납부 규정 삭제는 무슨 말이냐면 몇 년 전까지는 요게요.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기한후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부과 기한후 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거니까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세 적용되고 우리 수송신고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세 적용됩니다. 가산세 감면을 꼭 외워두셔야죠. 이거를 중요하게. 자, 기한후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요. 30일도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1개월 내에 기한후 신고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50% 깎아주고 원래 20%인데 절반 깎아줍니다. 그 다음에 1개월 초과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했을 때는 자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요? 20%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 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기한후 신고에 관한 거니까 납부불성 가산세는 감면해주지 않고요. 수송신고는 조금 더 기한후 신고가 더 중요하지만 하여튼 수송신고도 한번 가볍게 봅니다. 6개월 이내 법정 신고기간 지나서 6개월 내 수송신고했다? 자, 그러면은 과소신고가산세, 적게 신고한 거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요? 50% 감면해주고 6개월 초과 1년 내 수송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20% 감면해주고 자, 그 다음에 1년 초과 2년 내 수송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예요. 그래서 50, 20, 10% 이렇게 감면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기한후 신고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내 같으면 20% 감면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 안 해줘요. 신고에 관한 거니까. 그 다음에 세액결정이요. 세액결정 봅니다. 기한후 신고서에 제출한 경우에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기한후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지방세가 과중과 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 최종적인 세액결정은 누가 하냐면 최종적인 세액결정은 누가 하냐면 과세권자가 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저를 보세요. 납세금 확정 권한이 납세무자한테 있는데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세액 확정 권한은 과세권자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기한후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고 기한후 신고일부터 3개월 내에 지자체장이 결정함으로써 납세무가 확정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손가락 표시를 보니까요. 우리 양도세에서 배웠던 건데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과소신고한 후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거나 수송신고를 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거.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3번 테마 봅니다. 서류의 송달 딱 한 번 나왔는데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뭐 서류 송달 같은 거, 뭐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교부 송달 직접 주는 방법이 있고, 전자 송달 이메일로 송달하는 방법이 있고, 예외 공시 송달이라고 해서 널리 알리는 송달 방법. 자, 교부 송달이나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 공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의 사유를 보면 동그라미 1, 2, 3, 4번을 쭉 읽어보면요, 뭐 영업소나 주소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거나 또 송달하기 곤란하거나 뭐에서 곤란하거나 그런 거예요. 예? 다 불분명하거나 곤란하거나 이럴 때 공시송달할 수 있다. 양가로 2번을 봅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이요.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공고는 지방세 정보통신망 시군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등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입니다. 옛날에는 일간신문을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신문 보다 보면 요즘은 사람들이 신문 안 보죠? 저만 하더라도 신문 잘 안 봐요. 그냥 궁금한 뉴스나 이런 것들은 다 저는 게임 같은 걸 안 하니까 주로 그냥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거는 거의 뭐
뭐 별로 활용하는 앱을 쓰는 게 별로 없어요. 앱을 쓰는 건 별로 없고 저는 심지어는 뭐 지하철 지하철 버스 뭐 이런 것도 뭐 앱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 KTX 무슨 앱 하나 있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고 앱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뭐 앱 활용하는 거라고는 뭐 있구나 뭐 카카오 앱인가 그 앱 하나 활용하는 게 있구나. 그거 하나 정도 있고 거의 활용하는 앱이 별로 없어요. 깔려 있는 건 엄청 많이 깔려 있지만 활용하는 게 없고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그냥 저는 주로 게임 하나니까 뉴스만 보거든요. 그냥 주로. 그리고 저 핸드폰이 주로 전화 받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뭐 그런 거 뉴스 보고 이런 정도로 활용하니까 별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오기가 뭐 이런 게 별로 뭐 이렇게 활용성이 떨어지는데 어떤가요? 저를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잘 안 보지만 옛날에는 신문을 많이 봤거든요. 신문 보다 보면 옛날에는 공시최고 그래가지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봤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래서 못 봤구만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신문에. 그래서 일간 신문 같은데 이렇게 공시송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널리 알리는 거죠. 근데 동그라미 2번을 봅니다. 이 경우 지방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시송달을 할 때는, 그러니까 게시판에 그 홈페이지에 공시할 때는요, 공시송달할 때는 다른 공시 방법과 함께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유치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송달을 거부해? 그러면 저를 보세요. 서류를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받아서 거부해. 그러면 두고 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류 송달은 전자송달에서 올해 개정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그냥 기본서 보면 막 전자송달에 관해서 개정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정도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자, 그리고 제1편 조세 총론을 다 받고 이제 제2편 지방세입니다. 20페이지 자 1장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취득세 이제 본격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여튼 요런 때 되면은 그냥 끝내 좋겠다는 눈빛을 간절히 보내는데 원래는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자 그냥 원래는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그냥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취득세 본격적으로 강론 들어갑니다. 취득세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취득세 쪽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약집으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암기도 하시고, 암기도 이제 갑자기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키워드에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 다 해놓고 강조 드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것들은 그냥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보고, 뭐, 그러시면 되고, 나중에 한 문제 정도 풀면서 대비하시면 되고, 여름에. 그래서 중요하다고 한 것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그 테마들 위주로만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를 보시고요. 집에 가려고 여러분들? 특강도인데다가 복습도 좀 하고 가야지, 여러분들. 진짜. 오늘 뭐 총론에서 복습은 뭐 특별히 많이 할 게 없어요. 뭐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총론은 다 새롭게 배운 게 없잖아요. 양도소득세를 막 새롭게 배우는 것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어렵고 중요하고. 근데 저희 총론에서는 뭐 새롭게 배운 것도 없고 기본 심화 오면서 계속 다 반복해서 봤던 것들 압축만 돼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요 징수 방법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납세무자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에서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그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가 합해가지고 납세 고의소를 발부 징수하고 그 고의소를 받고서 세금을 미납부하면 어떤 죄를 받고 가산금이에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록세 부과했을 때. 그 다음에 국세에서 신고 납부하는 국세 어떤 게 있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등등 종부세도 거기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입을 열어서 외우려고 하라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요 동네 주로 앞동네 분들이 주로 그냥 나만 그냥 얼마나 서로 불편한데 그러면은 그냥 입을 좀 여는 것처럼 하면서 대충 형식적이나마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좀 서로 보기 좋은데 그냥 이러고 있으면 아유 진짜 앞동네들 대답들을 하시고 자 아셨죠?
앞 동네들.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신고 납부합니다. 보통 징수나 정부가 하는 방식은 세무공무원, 과세관청의 세금 계산에서 납세무작의 납세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 내 세금을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 가산금 적용됩니다. 이렇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보통 징수하는 지방세가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세나 뭐 주민세 같은 것도 일부러 그렇고요. 자, 정부 부가세는 국세가 있는데 어떤 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애들 정부 부가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왜 가산세요. 신고납부 불성실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 가산세에는 가산금을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자, 뒤에 나온 가산금이 어떻게 앞에 징수방법상 가산세 포함돼요. 그 다음에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말은 가산세도 조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시킨다는 얘기고. 20만 원 가산세 붙어서 과세권자 다시 계산하는 세금 합해가지고 120만 원 되라고 보내니까 가산세는 지방세, 국세, 세목으로 한다. 그 다음에 조세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가산세를 해당 지방세, 국세를 감면해 줄 때 가산세까지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자, 가산세 적용되는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신고납부한 애들 일반 가산세는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가산세는 일일 얼마씩 0.025%, 1십만 분의 25, 0.025%씩 납부불성가산세 적용되고 끝까지 버티면 자, 체납세액의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의 납부불성가산세는 최대 몇 프로까지? 75% 한도에서 적용될 수 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 신고납부할 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가세들은 농특세도 그래요, 사실은. 여기 없지만 농특세도. 부가세들 이미 본세에서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부과했었기 때문에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납부불성가산세는 적용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가산금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만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그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요.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종부세 같은 애들은 원칙은 정부가세지만 거기서 날랑고시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니까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얘는 예정신고납부, 확정신고납부 불성시하면 가산세 적용됩니다. 신고불성가산세, 납부불성가산세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우리 아까 기한후 신고도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세도 나왔었지만 예정신고납부를 불성실했어요. 근데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50%를 감면해 준다. 이런 거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뒤늦게라도 확정신고라도 해야 돼요. 예정신고납부 안 했을 때는. 그래서 가산세 50% 깎아주니까. 그 다음에 가산금 봅니다. 가산금은 제때 납부하자는 것에 대한 연체이자적 성격을 부과하는데 고유세 기준에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몇 프로? 3%. 더 계속 안 내면 일반 가산금이 더해지는 가산금 중가산금인데 납기 후 매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0.75%. 1만 분의 75. 그래서 0.75%씩 가산금이 적용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만. 5년까지만 중가산금 적용된다. 그래서 0.75% 곱하기 60이니까 중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45%. 일반 가산금 3% 합치니까 가산금은 토탈에서 체납세액의 최대 48%까지 가산금 적용될 수 있다. 중가상금 적용할 때 체납한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국세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은 중가상금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 체납한 국세가 딱 100만 원일 때는 중가상금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자, 같은 고유세 두 개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을 때는 30만 원 미만인지 이런 것들은 세목별로 판단하고요.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잖아요. 자기들끼리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없다.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금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서 납세무 확정이요. 누가 세금 계산하는 걸 떠올려야 되는데 납세무 확정.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때 납세무 확정된다? 신고하는 때.
자, 원칙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신고 납부한 애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국세에서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 종부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 확정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원칙,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지방세 어떤 거냐? 어떤 겁니까? 두 개만 알아도 돼요, 일단. 어떤 거?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이런 애들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딱 세 가지만 알아면 돼요.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 어떤 거?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거 정부가 산 애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얘네들이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 확정 소멸에서 소멸 사유 납부 충당 부과권의 철회 취소예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 완성.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소멸 사유 아닌 거 부가 철회 거기서 보냈다고 걷어들인 철회. 그 다음에 법인의 합병, 납세자의 사망 이런 거 소멸 사유 아니고 제척기간 국세 제척기간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OX요.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하는 사유이다. OX요. X입니다.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압류는 제척기간이 중단한 사유다. 아니에요. 제척기간 중단과 정지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법적 안정성이 한 거니까. 국세, 일반 국세의 제척기간, 종부세나 소득세 같은 애들 국세 제척기간은 10년, 7년, 5년이에요. 종부세도 신고납부 선택할 때 10년, 7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부 증여세는 어떻게 한다? 15년, 15년, 10년이요. 15년, 15년, 10년이요. 자, 그 다음에 사기쳤다 15년, 무신고 15년, 기타 10년이요. 15년, 15년, 10년. 그 다음에 지방세 제척기간 어떻게 했어요? 10년, 7년, 5년이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 7년, 기타 5년입니다. 다만 어떤 사항과 결합해서 무신고는 몇 년? 10년이요. 이런 건. 소멸시효 5억 원 미만이든 이상이든 지방세 소멸시효 기간은 몇 년? 5년. 세금 부과했을 때부터 5년. 국세는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5년.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자, 납세고지, 독촉, 납부채고, 교부청구, 압류. 세금 내라는 액션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한다? 중단하고. 이 진행되던 거 시효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한다? 새로의 시효가 진행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기한후 신고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기한 지나서 뒤늦게 신고하는 기한후 신고인데 신고기한 신고 제출하지 않은 자가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 취득세, 등록면세 등등.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고. 자, 기한후 신고. 법정 신고기한 지나서 1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 1개월 추가 6개월 내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20% 감면. 납부불성가산세는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런 것들. 납세무자 기한후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한후 신고부터 3개월 내 지자체장이 결정하면서 납세무가 확정된다. 아셨죠? 이런 정도.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취득세 이제 많이 나갑니다. 다음 주에 취득세 우리가 많이 나갈 거니까 다음 주에는 하여튼 취득세를 가급적이면 취득세 다음 주에 과세표준 세율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나갈 수 있도록 세율까지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고 이따가 특강은 2시 반부터 하면 되겠죠? 오후에 특강 2시 반부터 하시고요. 자, 그러면 씩씩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